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이라는 자존감 관련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이 책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너세니얼 브랜든이 쓴 책인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들려주는 여성의 일과 삶, 사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 기회를 선물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권해드리는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는 실질적으로 제 자존감을 키우는 데 썼다기보다 제가 만나는 여성들에게 안내하고 소개해야지 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 책을 만났어요. 근데 책이 굉장히 깊은 영역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표면적인 어떤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자존감의 뿌리를 정말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자존감이 회복됐어. 그렇지만 뭔가 2% 부족해 라고 할 때 이 책을 읽으시고 또 따라서 연습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이라고 하면 또 어떤 연습이 있는지 궁금하시겠네요. 이 책에는 1부 나는 왜 나를 밀어내는가, 그 다음에 2부는 행복이 두려운 사람들, 3부 자꾸 선을 넘는 당신에게,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쫙 느껴지죠?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왜 나를 밀어내는가, 또 행복이 두려운 사람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나는 행복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가 어떤 규정을 짓고 어떤 틀 안에 자기를 넣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라는 표현이 살짝 제가 친절하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념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작가가 쓴, 이 저자가 쓴 이 글도 너무나 좋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글이지만 또 여기에 그 장마다 연습이 하나씩 있어요. 연습을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연습이냐면, 어, 자, 여기 불편한 감정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조금 읽어드릴까요? 글의 어떤 느낌을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불편한 감정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법. 자기 인정 없이는 자존감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기 거부라는 패턴에 갇혀 있으면 개인적인 성장은 억압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거부할 때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 벌써 이만큼 읽었는데 어때요? 책이 어떤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존감을 다루고 있는지 딱 느껴지시죠?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와, 이 책을 좀 일찍 발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일찍 발견했으면 이 정도 깊이의 책을 또 쉽게 읽어내기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좀 건너뛰어서, 자기 인정하기란 현실을 완전히 부정이나 회피 없이 전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인정하다나 수긍하다와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좋아하기, 존경하기, 용납하기와도 다르다. 내가 좋아하거나 존중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나 자신에 관한 현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 찌질하고 못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감추고 싶고 이런 나까지도
판단과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야. 우리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이성 그리고 지혜 그 차원에서 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바로 자기 인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좀 보이시나요? 그럼 조금 더 건너뛰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나를 판단하기가 아니라 내가 의식을 하는지 여부다. 내가 나를 의식하는지, 내가 내 감정을 의식하는지, 이렇게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그토록 질투가 날 만큼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반갑지 않은 내 감정들, 즉 질투나 분노, 두려움, 슬픔, 그 밖에 다른 불편한 감정들을 스스로 인식하면 종종 그 감정들이 사라지거나 물러나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노력 없이 그 감정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갑지 않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감정 속에서 나를 그 감정을 느끼는 존재 이상으로 발전시킬 방도가 없다. 어떤 장소를 가보지 않고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못마땅한 감정에 집중해보자. 숨을 깊고 부드럽게 들이쉬면서 마치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이 감정들을 얼마든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한다. 그 감정과 싸울 필요도 없고 밀어낼 필요도 없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그 번잡하고 사사로운 감정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된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자,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안내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만난 책인데, 와, 이거 내가 쓴 책이 아니야. 나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내 말이 여기 다 있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늘 느끼는 거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인간이 정말 깊은 차원에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느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느끼고 마주하면서 정말 아파할 것이 있으면 아파하시고 질투심이 나면 와 내가 이렇게 질투를 느끼는구나. 나는 왜 저게 저렇게 질투가 날까? 예, 그걸 깊이 파다 보면 아마 여러분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특별함이 어쩌면 그 질투 안에 들어있거든요. 또 두렵고 분노하고 슬프고 이런 상황들을 회피하거나 빨리 몰아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상황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당신은 그 감정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글들이 쫙 이어진 다음에 이분이 각 챕터마다 하나의 연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연습은 계속해서 책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챕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연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인정을 더 아니, 가장이 아니네요. 잠깐 다시. 자기 인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미완성 문장을 각각 완성해보자. 자, 매주 미완성 문장을 제시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일주일에서 또는 2주일 그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6개에서 10개의 새로운 문장을 각각의 문장, 6개에서 10개의 새로운 문장으로 각각의 문장을 완성해보자.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읽었는데 이 문장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리고 또는 더 발전시키고 싶은 것 또 자기 인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문장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내가 5%만 나를 더 받아들인다면 뭐뭐 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5%만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 내가 5%만 내 생각을 더 받아들인다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 내가 5%만 내 느낌과 감정을 더 받아들인다면 뭐뭐 할 것이다. 만일 내가 5%만 과거의 실수를 더 받아들인다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 내가 5%만 나 자신을 더 동정하고 연민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내가 자기를 거부하는 그 버릇을 고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나는 점점 뭐뭐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감정, 또 욕구, 생각, 느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존재,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또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이 여정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발전하게 만듭니다. 자기만의 생각에서 나와서 세상에 5%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100% 바뀌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한꺼번에 점프하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계속 5%, 당신이 5%만 더 변화가 있다면 그렇게 나와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문장이 다른 챕터에서도 그래요. 만약 내가 5%만 더 목표가 있는 삶을 산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챕터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연습 삼아 쭉 읽으면서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 코치님들 중에 뭐 책을 써서 또 작가가 되려고 도전하시는 분들, 또 코치 도전하시는 분들, 프로페셔널 코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정말 잘 돕는 그런 전문 코치가 되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은 타인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 책 제목은 이렇지만 사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보는 책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을 세우고 싶고 또 더 높은 자존감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자존감을 키워서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 이 책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내면의 그 어떤 작용들, 느낌들, 그리고 그 문장을 썼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한번 잘 느껴보세요. 진짜 좋은 코치로, 또 엄마로, 또 리더로, 또 작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와 같은 과정을 숱하게 거치면서 여기 왔습니다. 자, 좋은 책 소개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